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립금리 상승 논쟁과 미국 대선, 전 세계 경기 호조 속에 채권 시장 금리는 상하단이 제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올해 9월,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철도 공사를 수주하면서 올해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춘천에서 속초 철도건설 제209 노반신설공사 기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기술이 231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고속 스태킹 설비 계약 공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231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29%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22.8%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고용 둔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했는데요. 포항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의 액트지오사가 방한하면서 강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름에 철이 들어가며 오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단타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영석쌤과 함께하면 됩니다. 자, 영석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고민 중이신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했고 코스피는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사실 코스피가 상승한 데에는 반도체 관련주의 좀 상승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나 젠슨항 CEO의 발언이 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CEO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발언이 미치는 파급력, 더 나아가서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HBM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선두주자로 치고 가고 있어서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을 이전에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 두 종목이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배경은 당연히 HBM 때문입니다. 최초의 이슈가 HBM 관련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었고요. 첫 번째 이슈가 나왔었고 그다음은 삼성전자가 반박을 했는데 세 번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언론의 말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살아있다. 또 여기 보시면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공급 받을 것이다. 엔비디아 입장도 그렇습니다. 독점 체제를 구축해서 HBM 공급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것이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젠슨항 CEO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는 중소형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중소형주 어떤 게 있었냐? 워트라는 종목 올랐고요. DI라는 종목 신고가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음봉으로 좀 마감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관련 모멘텀 살아 있습니다. 눌림 관점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젠슨항 CEO가 또 삼성전자를 신뢰한다라는 발언으로 반도체 강세 보였고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린 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오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일장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단타 공략주 리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장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자, 한국석유 29.7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두 종목 모두 다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짚어주셨던 세 종목 모두 큰 수익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공략 세우셨을지 우리 영석쌤, 한국석유는 오늘도 앞에는 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공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한국석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같이 단타 시황 관련된 부분 전략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8시 30분 공개 방송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방송 공략주들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오늘 시세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때 시가에 들어가고 지금 수익이 7% 고가 기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날 상한가 이후에 갭이 뜨면서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충분히 드렸죠. 그리고 15에서 그 이상 욕심 부리실 분들은 20%까지도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상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냐? 고가 기준으로 29.79%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수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단 2거래일 만에 나온 수치입니다. 이때 들어갔고요.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29.79%. 역시 단타 1타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제가 왜 관심 종목에 편입했으며 왜 제가 추천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동해 석유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S급, A급, B급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S급 재료로 분류된다. 왜? 여기 초전도체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신선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몇 배나 달하는 2,200조라고 합니다. 2,200조. 매장량이 가치가 2,200조라고 하는데, 이런 가치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이슈라서 S급 재료다라고 제가 분류해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주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오늘 리뷰로 다루고 있는 한국석유입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목표가를 다 터치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니까 시간 외에 던지시든 목요일 현충일이죠. 금요일 시가에 던지시든 포지션을 종료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4.56%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드렸냐. 일단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매물대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함과 동시에 장대 양봉 거래 대금 나왔기 때문에 유통비율 79%고 시가총액 12조 원이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재료 괜찮고 차트 괜찮고 거래 대금 괜찮으니까 우리가 진입하자 해서 1거래일 만에 얼마가 나왔냐? 4.56%.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 1거래일 만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추려서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조금 더 들고 가도 됩니다. 단타라고 해서 꼭 당일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2, 3거래 정도는 홀딩 가셔도 된다. 왜? 전고 라인 돌파했고 거래 대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살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 23만 500원인데 제가 그냥 좀 편하게 23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만 8천 원이죠.
2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목표가는 10%까지. 지금 고가 기준으로 4.56%이기 때문에 이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면 에이비온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온도 오늘 바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4%가 수익 났습니다. 매수가가 11,200원입니다. 11,200원이면 오늘 여기 시가 라인에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 들어오고 있고 팽이형 캔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을 하셨을 거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홀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홀딩하느냐? 전략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가 11,200원이죠. 11,2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1,800원입니다. 10,000원 이탈한다면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목표가 제가 얼마 잡아드릴 거냐? 13,500원 잡아드릴 겁니다. 13,500원에 절반 익절하시고 만약에 13,500원 가지 못하고 10,000원 이탈한다면 그때 포지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짚어주셨던 오늘장 단타 공략 리뷰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석유는 우리 고가 기준으로 1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수익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석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넥스틸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우리 내일장, 금요일장에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넥스틸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넥스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시가 매매 종목 선정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 그다음에 매물대 없는 종목, 가벼운 종목 등등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해 드리자면 36.9%입니다.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0% 미만이면 좋은데 50% 미만이니까 유통비율 통과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2,434억입니다. 가벼운 종목이죠. 유통비율 가볍고 시가총액 가벼우니까 한 차례 빵 튈 수 있겠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단타 관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금요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고가 지키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에 매집봉이 있습니다. 매집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패턴은 매집봉 이후 상한가 패턴이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던 비슷한 패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 대금이 무려 얼마가 들어왔느냐? 1,500억. 지난번 보시면 100억도 안 들어온 날이 많습니다. 잠잠한 종목이 매집봉만 띄우다가 갑자기 재료가 터지면서 상한가 감과 동시에 거래 대금 터졌으니까 우리가 내일 들어가면 되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는 분봉 차트 보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풀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상한가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시 이전에 상한가 문을 닫고 한 번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오후 2시 이후에 상한가를 문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오후 2시에 닫았을 뿐 상한가 문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10시에 가고 나서 상한가 안 풀린 거고 2시에 가고 나서 상한가 안 풀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어떤 경우냐? 상한가 잘 갔는데 그 이후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3번과 같은 경우, 지금 넥슬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파급력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다시 세워드리자면 금요일 시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가에 들어가시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5%로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 짧게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넥스틸, 우리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금요일에 들어가서 시가로 바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5%, 목표가는 5%로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금요일장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에 8시 30분 아침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바로 고려시멘트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영석쌤? 네, 고려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갔는데 이거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거래대금 안 터지다가 제가 좀 크게 설정해 놨는데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상한가 반영해서 2,150원인데 매물대가 4,000원도 있고요. 4,500원 라인도 있고요. 여기 다 매물대지 않습니까? 다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찍어 누르는 물량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유통비율 시가총액 가볍습니다. 아까 넥슬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처럼 2, 3거래일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거래일,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루 안에 사고 파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한가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0시 이전에 닿는 패턴과 오후 2시 이후에 닿는 패턴. 그러니까 오전장에 닿느냐 오후장에 닿느냐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닿고 나서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쭉 가는 겁니다. 장 마감까지. 근데 세 번째 패턴이 뭐가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된다면 방망이를 더 짧게 쥐어야 된다. 수익을 아까처럼 10%, 15% 이렇게 크게 못 가고요. 5%, 7% 라인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분봉 차트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보다 폭이 엄청 더 심합니다. 변동폭이. 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때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가로 빵 던지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량을 상한가에서 빵 던져서 이런 캔들이 나왔고 이 이후에 다시 횡보하다가 올렸습니다. 재료가 강하다는 것이겠죠. 다만 제가 아까도 패턴 말씀드렸죠. 3번 패턴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넥스틸과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3.5, 4.5, 5.5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그렇게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플러스 5.5% 한 번, 플러스 8% 이렇게 두 번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시멘트도 금요일장 전략 세워봤는데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5%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은 5%에서 한 번, 또 8%에서 한 번 익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대응하기 어렵다, 같이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는 아침 무료 방송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PSK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금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이 종목은 우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PSK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요거 짚고 전략까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 유통비율 시가총액이 있죠. 제가 1순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료와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순위는 시가총액과 유통비율인데 일단 2순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순위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원 넘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유통비율은 30%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시총과 유통비율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통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무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1순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순위보다 중요한 것. 요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와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요. 잠잠하다가 추세를 살리면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빵 오늘 터지면서 오늘 얼마가 터졌냐면요. 1,000억이 터졌습니다. 1,000억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세매매라는 기법 강의해 드릴 겁니다. 이 추세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승파동 나왔다가 눌리고요. 상승파동 나왔다가 눌리고 상승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추세의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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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 저점 라인 3, 4개를 이으면 추세 지지선이 만들어지고요. 위에 고점 라인들, 이 라인들입니다. 이 라인들을 이렇게 쭉 이으면 추세 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터짐과 동시에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추세의 지지라인 원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림과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세를 한 차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테오젠처럼 이 3거래에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매수하실 분들은 금요일에 매수하시는데 이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금요일 시가에 5% 들어가시고요. 시가 대비해서 3.5% 그러니까 조금 빠질 때 내가 샀는데 3% 빠진다. 추가적으로 5% 분할 매수하시고요. 여기서 샀는데 또 빠진다. 그럼 추세의 지지라인인 55,000원에 총 3번 담는 겁니다. 이렇게 3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PSK 홀딩스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내가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을 오전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좀 더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단타를 위한 어떤 기법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종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다양한 기법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박스권 매매도 저희가 다뤄봤고요. 52주 매매도 다뤄봤고요. 뭐 다양한 기법들을 다뤘는데 제가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종가 매매 기법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나 상관없이 다 매매할 수 있고요. 수익이 가장 빨리 제일 많이 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필기구 좀 가져오시고 노트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집중이 더 잘 될 거니까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가 매매입니다.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RSI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뭐 어디서 들어가면은 다음날 종가 관점에서 수익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법을 왜 강의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일타 종목들을 왜 드리고 있죠? 다음 날 바로 수익 보기 위해서 종목을 가져오고요. 다음 날 바로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 가지고 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드니까 쉬운 개념들 충분히 이 기법만으로도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님.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이 매매를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 날 오전에 1거래 만에 파는 기법이 이 종가 매매 기법인데, 아니 우리가 홀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들 논리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가령 나스닥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종가 매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상승장에만 통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SK, LG, 현대차 여러분들 다 아는 대형주를 가지고 우리가 종가 매매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재료가 있다 해서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한다 한들 나스닥이 폭락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법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재료, 모멘텀, 살아있는 중소형주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 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야 되는데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이거 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거래 대금이 있고요.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실래요? HTS, MTS,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 주식 다 할 수 있죠. 컴퓨터를 통해서 주식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거래 대금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래량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거래량이라는 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거래량 10,000주 터지는 것과 오늘 리뷰했던 한국석유의 거래량 10,000주 터지는 것이 실제로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같죠. 10,000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떤 약속? 거래량을 쓰는 게 아니라 HTS, MTS 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을 쓰자. 이 약속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것이 일봉도 있고 분봉도 있습니다. 분봉은 말 그대로 1분 동안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어를 차트를 통해 나타낸 것이고요. 일본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돈이 얼마나 여기 들어왔니?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500억 이상이면 된다 이거예요. 500억 이상. 그래서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500억 이상 들어와야지 100억 들어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두 개 개념이 통과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지 않으면 그 종목은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개념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전문가님, 우리가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왜 윗골이가 달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주식을 좀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냥 쭉 올라가면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캔들이 아니라 윗꼬리가 좀 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이 즉슨 쭉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고 누군가 여기서 좀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공식으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같이 사면 다음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했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들어왔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까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팔려고 매수했겠죠. 오르면 바로 팔기 위해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될 수 있고요. 다음 날 바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당일날 팔지 않는다면 시간 외에서 빠질 것이고, 그러면 다음 날 우리는 바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 매매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바로 팔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윗꼬리가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 언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팔아야 이 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야 되고요. 거래 대금은 밑에 이렇게 바로 나와 있죠.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평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주목할 거는 우리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정배열된 경우인데 뭐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어 놓으면 5일선도 있고요.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61선, 121선 등등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이 이렇게 있는데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 나왔네?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네? 그럼 이거 두 개만 보고 가끔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통과되어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통과될 때. 그래서 거래대금 들어와야 되고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 터져야 되고 이평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3.5% 기계적 손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손절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손절 못 하시는 분들 많이들 물려 계시죠. 그래서 뭐 종목 상담 주실 때도 대부분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종목을 매수해서 첫 번째 종목을 매수해서 하염없이 버틸 겁니까? 1년, 2년 아무 의미 없이 버틸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수익이 안 나는 개인 투자자가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A 종목을 매수하고 다음 날은 B 종목을 매수하고 그 다음 날은 C 종목을 매수하고 매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 이겁니다. 이 말인즉슨 회전율을 높이자 이겁니다. 회전율. 오늘 손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3.5 손실 냈다. 그럼 내일 5%, 10% 수익 보면 되는 겁니다. 이날 또 손실 봤다? 그러면 내가 물려있지 말고 이날 15% 수익 보면 다 메꿔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하시다 보면 준 전문가까지는 옵니다. 이 기법 하나만 하셔도요. 다른 거는 특정 상황이 돼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좀 있는데 종가 매매는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그 오르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일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3.5% 기계적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5%. 3.5%라고 하면은 매입가 대비해서입니다.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증권사 기능 중에
스탑 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치시면 증권사별로 쓸 수 있는 기능들 다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냥 내가 매입했다가 매수했다가 3.5% 이탈하면 손절 나가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손절하기 힘드시면 이 스탑로스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5% 구간 분할 익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5% 수익 구간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계좌에 5%가 찍혔다. 그러면 이거를 절반 익절하는 겁니다. 절반. 다 파는 게 아닙니다. 고수들은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분할 익절. 다 파는 게 아니라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 이때 파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절반 익절했는데 제 매수가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매입가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만 익절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답니다. 자, 이러면 기법들에 대해서는 다 다뤄봤는데 실전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이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이 장대 양봉 나온 구간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 여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배웠던 거 뭐였죠? 뭐 거래대금, 이평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보시면 거래대금 뭐 500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라인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1번 아닌가요? 아니죠. 윗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윗꼬리가 무조건 제가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빵 터진 구간 흔적 보이시죠? 거래대금 나왔고 이평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네요. 다음 날 수익이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15% 가까이 잡힌다 이겁니다. 실제 이 종목 툴젠이라는 종목인데 실제 차트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 1번이라고 잡아볼게요.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여기 3번입니다. 1, 2, 3 있는데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1번이요? 1번 안 되죠. 이평선 돌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졌잖아요. 거래대금이 빵 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 거래대금 들어왔네요. 이평선 돌파했네요. 2번이네요. 아니죠, 아니죠. 2번 아닙니다. 왜 2번이 아니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어요. 적당히 달려야죠. 이거는 무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다음은 어디냐? 3번이죠. 3번 윗꼬리 달렸고 거래대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평선 돌파했으니까 다음 날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없으니까 패스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이평선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다음 날 빵 하고 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일까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요거는 삼성공조라는 종목인데 차트가 잠잠합니다. 요거는 뭐 적산병 기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차트가 잠잠하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갑자기 이날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대금이 빵 들어왔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750억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기법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500억 이상 거래대금 오케이. 그다음에 이평선 돌파했으니까 이평선 오케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오케이입니다. 그럼 이날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종가에 들어가니까 다음 날 바로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 종목인데 STX 그릴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안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잠잠한 종목이다가
거래대금이 빵 터졌습니다. 혹시나 이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라인은 이평선 돌파를 한 구간이 아니니까요. 이평선 돌파를 한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평선 라인을 지금 다 돌파했는데 다만 이건 아쉬운 건 121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쭉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 선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이때 들어가면 조금밖에 수익을 못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 121선 라인을 돌파했을 때 다음 날 안 나오는데 갭이 10% 가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이때가 아니라 121선 라인을 돌파하길 기다렸다가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보자면 별거 없습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거래대금 500억 이상, 이평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당장 금요일부터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재방송 진행하니까 재방송도 좀 꼭 봐주시고요. 재방송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법 강의도 하고요. 단타 전략, 시황까지 말씀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실전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도 살펴봤고요. 또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 종목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8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 텐데요. 3교시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는 무료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석쌤의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자, 단타 1타 참여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현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폴라리스 오피스이고요. 8,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갔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8,010원에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살짝 하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익 볼 수 있을지 우리 영석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석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나오는 기법인데요.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겁니다. 1파 이후 눌림 기법 간단합니다. 파동 나왔다가 색깔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 파동이 나왔다가 여기서 눌리는데 21선 라인을 이탈한다면 장기 이평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이 기법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전고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1선 라인을 이탈했다. 왜일까요? 기업에 악재가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석유 관련해서 돈들이 다 거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동해석유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그룹주 AI 쪽으로는 돈이 좀 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주체가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청자님 매수 평단가가 8,500원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자리는 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손절가 제가 얼마 잡아드릴 거냐? 7,000원 잡아드릴 겁니다. 왜 7,000원이냐? 이 라인 121선 라인입니다. 121선 라인 이탈한다면 횡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1년,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만약에 사수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전 고점인 1,5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121선
7,000원 라인 이탈한다면 그때는 포지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8,500원에 들어가 계신데요.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드림텍이고요. 1,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현재 13% 들어가 계신데요. 자, 9,26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조금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영석쌤, 우리 드림텍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드림텍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폴라리스 오피스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표로서 이제 객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다 생각하면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다 생각하면 이게 쭉쭉 올라오는 건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재료도 좋으니까 121선 라인 이탈만 안 한다면 주가가 빵하고 튈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은 15억 터졌습니다. 15억.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 혼자 시장을 이끌었다 할 수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전저점이 8,950원이죠. 8,500원 잡으시면 되고, 고무적인 부분은 매집봉이 있습니다. 매집봉. 거래 대금 터진 매집봉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8,500원 이탈 안 한다면 주가가 이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한번 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튀게 된다면 한 11,000원 이상 돼 보이는데 11,500원에서 12,000원 분할익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는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분할 익절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해봤는데요. 우리 금요일장 전략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지. 자, 영석쌤, 금요일장은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금요일장은 사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당연히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랑 동해석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석유 관련주들은 지금 옥석 가리기 중이고 대장주, 부대장주, 3등주까지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종목군들 잘 추리신 다음에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돌파가 좀 무섭다, 눌림 관점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은 단기 투자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동해석유 관련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같이 해봤고요. 우리 방송 내용 요약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단타로 AB온 고가 기준으로 14%의 수익 봤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석유는 영석쌤의 단타 전략으로 1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일타 기법으로 종가 매매 배웠습니다. 거래대금 500억 이상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이평선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넥스틴, 고려시멘트, PSK홀딩스, 금요일장 단타로 승부 볼 수 있는 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네, 단타 1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